하버드대 행동과학 연구팀은 7년에 걸쳐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3,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능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밝혀낸 단 하나의 변수는 바로 컨시스턴시 일관성, 즉 한 번 정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표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평균 3.4배 높았고 행복 만족도는 2.7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IQ나 교육 수준은 오히려 지속력이 약한 집단보다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똑똑함보다 더 큰 성공의 조건은 끝까지 지키는 힘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진화론적으로도 컨시스턴시는 인간 본능과 싸워 이겨야만 가능한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보다 유지가 어려운 이유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라버트 SAPOLSKY 교수는 말합니다.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한다. 익숙함은 안전이고 새로움은 위험이다. 이 말은 곧 지키는 습관은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에 의해 움직입니다. 즉,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 루틴, 공부, 투자 계획처럼 지속이 필요한 행동을 하려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이건 불편하다, 당장 멈춰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은 지속이 아니라 적응의 빠른 변환이 중요했습니다. 사냥터가 바뀌면 즉시 행동 패턴을 바꾸고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도망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정반대입니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은 원칙을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1% CEO들은 자신의 본능과 싸우기 위해 지키는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천재성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통제의 결과입니다. 첫째, 워런 버핏의 변하지 않는 하루. 워런 버핏의 하루는 60년째 거의 같습니다.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합니다. 점심은 늘 오마하 사무실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읽기에 씁니다. 사람들은 그 루틴을 지루하다고 말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게 내가 더 나아지는 이유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교수인 댄 에리얼리 댄 ARIELY는 버핏의 습관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결정을 단순화하는 사람은 뇌의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다. 즉, 버핏은 루틴의 단순화를 통해 뇌의 피로를 줄이고 결정 에너지를 투자 판단에만 집중시킨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핏은 자기 통제 시스템을 통해 뇌의 도파민을 제어하고 있던 거예요. 둘째, 일론 머스크의 시간 루프 시스템. 일론 머스크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갭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스케줄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뇌의 에너지를 설계한다. 그가 말한 에너지 설계란 인간의 뇌가 가장 집중하는 최대 시간 단위는 25분 30분이라는 MIT 신경인지 과학 연구를 근거로 합니다. 머스크는 이 원리를 극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5분 단위로 나뉘어 있고 그 시간 동안은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관리 기술이 아니라 자기 통제에 구조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파민을 쫓는 인간의 뇌를 시간의 구조로 통제한 거죠. 셋째, 마크 저커버그의 결정 피로 제거 원칙. 저커버그가 늘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스탠퍼드 MBA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입을까를 결정하는데 내 인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디시전 퍼티그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사람은 평균 3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뇌의 전전두엽 의사결정 기관은
선택이 많을수록 피로해지고 충동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CEO들이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뇌 자원을 본질적 결정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버드대의 실험에서도 결정의 개수가 적을수록 실행 유지율이 4.2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키는 힘이 불을 만든다. 하버드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성공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꾸준히 지키는 것이다. 이는 모든 1% CEO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변화보다 지속을 설계하고 의욕보다 루틴을 믿으며 결정보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결국 성공의 본질은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컨시스턴시의 메커니즘.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은 의지력, 계획, 통제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쓰면 쓸수록 피로해지죠. 즉, 의지력은 근육처럼 소모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근육도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대의 신경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람들의 전전두엽 활성도가 2주 만에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즉, 루틴은 뇌를 강하게 만들고 지키는 습관은 결국 자제력의 회로를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의 힘이 아니라 뇌 구조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지키는 사람과 흔들리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키는 사람은 환경 적응력이 낮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즉, 변화보다 안정된 패턴을 선호하는 성향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성향이 역전되었습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1% CEO들은 본능을 거슬러서라도 자신의 루틴을 고정합니다. 머스크는 불면증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매일 5분 단위 루틴을 유지합니다. 버핏은 수십 년간 같은 루틴을 깨지 않았습니다.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력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마지막 보고서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루틴의 산물이다.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본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보다 같은 일을 계속하는 인내를 설계해야 합니다. 뇌는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심리학 교수 앤젤라 더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한다. 이 말은 우리의 뇌가 장기 목표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도파민 회로다퍼마인 서컷을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대의 화학물질입니다. 즉, 목표를 이뤘을 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루기 전에 기대감에서 분비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성취보다 성취할 것 같은 느낌에 더 큰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SNS 알림, 새 이메일, 좋아요, 새로운 계획 세우기, 이런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진짜 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뇌는 실질적 진전보다 도파민의 순간적 폭발을 원하니까요. 스탠퍼드의 실험 의지력은 자원이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의지력은 근육처럼 소모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을 각각 방에 넣고 한쪽엔 따끈한 초콜릿 쿠키를, 다른 한쪽엔 무맛 무염의 물에디시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쿠키를 마음껏 먹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쿠키 냄새를 맡되 절대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쿠키를 참은 그룹은 10분도 안 돼 포기, 마음껏 먹은 그룹은 2배 이상 오래 시도했습니다. 즉, 참는 행동 자체가 뇌의 자원을 소모시킨 겁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고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릴수록 점점 고갈됩니다. 이건 CEO들이 왜 결정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버핏, 머스크, 저커버그의 공통점 결정을 자동화하라.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화된 의지력, 즉 결정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구조입니다. 워런 버핏 아침 루틴부터 식사까지 완전히 고정. 결정 피로 제거. 일론 머스크 5분 단위 루틴 매일 확인 시간 제한. 집중력 보호. 마크 저커버그 복장 출근 시간 식사 패턴 동일. 생각의 낭비를 차단. 이들은 의지력을 의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구조를 통해 유지합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자동으로 원칙을 지키는 모드에 들어가 있죠. MIT 뇌인지 과학 연구팀은 이를 뉴럴 루프 컨디셔닝, 즉 신경 루프의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뇌는 반복 행동을 생존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걸 더 이상 의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실행하죠. 즉, 습관은 의지의 자동화 버전입니다. 이게 1% CEO들이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첫째, 뇌를 속이는 보상 설계가 필요하다. 스탠퍼드 행동디자인 연구소의 BJ, 포그 BJ 파그 교수는 작은 습관 스몰 해버츠 이론을 통해 의지력이 아니라 보상 구조로 뇌를 설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루틴을 만들고 싶다면 30분 운동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는 순간에 보상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에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그건 뇌에게 이 행동은 즐겁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도파민 설계입니다.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그는 힘든 엔지니어링 회의 전 5분 루틴 재정렬을 반드시 합니다. 이건 뇌를 지금부터 통제 모드로 전환시키는 신호입니다. 즉, 자기 보상 시스템이 없는 루틴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둘째, 작은 승리를 매일 경험하라.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테리 몰리슨터리서 아마벌의 연구에 따르면 성취감은 목표 달성의 크기보다 진전의 빈도에서 발생합니다.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도파민 시스템은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죠. 머스크가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목표 대신 미세한 성취의 연속으로 동기부여를 유지합니다. 즉, 작은 완료의 쾌감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시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뇌는 완성된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진전의 누적을 더 강력하게 보상합니다. 이건 도파민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루틴으로 전환하라. 세계적인 경영심리학자 제임즈 클리어는 어타믹 해버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거대한 목표의 결과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의 결과다. 1% CEO들은 실패를 막기 위한 루틴의 안전장치를 설계합니다. 버핏은 매일 오전 2시간 동안 결정하지 않는 시간을 둡니다. 충동적 투자를 원천 차단. 머스크는 일정 중 불확실한 영역에 대해선 항상 5분 테스트 미팅을 넣습니다. 즉흥 판단 방지. 저커버그는 필요한 오후의 중요한 회의 일정을 절대 배치하지 않습니다. 인지 피로 구간에서의 판단 오류 예방. 그들은 단순히 루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봉쇄합니다. 즉, 성공은 더 나은 실행보다 덜 실수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다면 시스템은 무한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클레이턴 크리스턴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반복하는 시스템의 합이다. 즉, 사람은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의지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의지력 보존의 3단계 구조라고 부릅니다. 1. 결정 최소화 반복되는 선택 제거. 2. 행동 자동화 환경이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 3. 보상 루프 강화 즉각적 쾌감을 반복시키기. 이 세 가지가 뇌의 전전두엽 피로를 줄이고 도파민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모드로 바꿉니다.
CEO들은 자기 뇌의 설계자다.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나 욕망보다 시스템을 신뢰한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90%는 루틴으로 결정된다. 남은 10%는 루틴을 지킨 덕분에 얻은 행운이다.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뇌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를 믿지 않고 자동화된 실행력을 믿습니다. 즉, 세계 1% CEO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단순한 하루의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뇌를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루틴이 곧 당신의 뇌다. 스탠퍼드 행동신경과학 연구소의 켈리 맥고니걸 켈리 머가너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당신의 뇌를 재구성한다. 당신의 루틴이 곧 당신의 신경회로를 정의하고 그 신경회로가 당신의 의사결정, 감정, 성공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즉, 뇌는 당신이 무엇을 결심했는가 보다 무엇을 반복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버핏 머스크 저커버그가 목숨 걸고 지킨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신성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성공에 적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이나 성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됐다. 즉, 인간의 본능은 성공보다 생존을 우선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지속적인 안정은 오히려 위험했어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포식자에게 패턴을 노출시켜 생존 확률이 떨어졌죠. 그래서 인류의 뇌는 변화를 선호하고 지속성을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꾸준함은 뇌가 가장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뇌는 도망친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불편함은 생존 위협 신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루틴을 유지하려 할 때마다 뇌는 자동으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자너선 HAIDT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코끼리를 탄 기수다. 이성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코끼리다. 이 코끼리가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의지력과 이성은 그저 고삐를 쥔 채 거대한 본능의 방향을 조심스레 조정할 뿐이죠. 즉, 성공하려면 본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본능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째, 인간은 즉각 보상에 중독되도록 태어났다. 스탠퍼드의 신경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았을 때 장기 보상보다 40배 강한 도파민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스마트폰, SNS, 쇼핑 중독이 쉽게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자극이 뇌의 보상 회로를 강제로 점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공과 부는 대부분 지연 보상 딜레이드 리워드 형태로 옵니다. 투자 수익, 커리어 성장, 자기 개발 모두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패합니다. 지금의 쾌락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버드 행동경제학자 데이비드 라이베스는 이 현상을 과도한 현재 편향이라 불렀습니다. 즉, 인간은 나중에 큰 보상보다 지금의 작은 만족을 항상 더 크게 평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둘째,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댄 길버트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확실성의 뇌 반응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확실하게 $50 받기. $100를 받을 수도 있지만 확률은 50%, 거의 70% 이상이 확실한 $50를 선택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손해지만 뇌는 불확실성 자체를 위협 자극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불확실한 행동은 생존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된 패턴 안전하다, 예측 불가 위험하다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항상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1% CEO들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대신 그걸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감내하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셋째,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루틴의 방패. 버핏은 불확실성을 루틴으로 통제했습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느립니다.
수십 년 동안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는 것이다. 그의 통제 가능한 영역이 바로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시작하고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며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결정합니다.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하루 속에서 루틴이 유일한 확실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루틴은 불확실성의 해독제입니다. 결론: 당신의 인생은 지키는 원칙의 무게로 결정된다. 하버드의 일관성 연구가 밝힌 것처럼 지능, 환경, 운보다 강력한 성공의 예측 변수는 컨시스턴시 일관성입니다. 워런 버핏은 루틴으로 감정을 통제했고 머스크는 시간 구조로 뇌를 제어했으며 저커버그는 단조로운 시스템으로 집중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성공을 위한 비결이 아니라 본능을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매일 지키는 그 하루의 원칙으로 재구성된다. 그게 바로 세계 1% CEO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